안녕하십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표결이 있었느냐. 업종별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자.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이걸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최저임금을 하는 거예요. 실제 다른 나라는 보면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 보면 예를 들어 업종별로 농업이다. 농업의 최저임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공업, 공장 최저임금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자영업자들 식당의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큰 대기업의 최저임금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좀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한번 최저임금을 좀 차등 두자. 또는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도 이게 똑같은 게 이상하죠.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차등하자. 그래서 사업의 종류별로 좀 구분하자. 이랬는데 이게 반대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결국은 현행대로 모든 최저임금은 획일적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27명이거든요. 노동자위원이 9명, 사용자위원이 9명,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9명, 상부 27, 27명인데 근데 문제는 노동자위원이 전부 대기업에서 오는 이게 문제예요. 대기업의 민노총이나 대기업 노조가 추천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소기업이나 또 이게 자영업자들 어려운 이런데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부 대기업의 강성 기종 노조, 민노총 이런데 노동자 대표가 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노동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실제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까? 획일적으로 아마 정해질 텐데요. 지금 얼마를 요구하느냐? 실제요. 16.3%. 작년보다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2,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16.3%.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16.3%를 갑자기 올린다. 이거야말로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실제. 지금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휴수당. 이거는 일주일에 며칠 일하면 한 번 더 주는 게 주휴수당인데 이거 포함하면요. 실질 세금이 15,000원입니다. 결국은 주휴수당까지 주면 최저임금이 시급 15,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최저임금도 못 줘가지고 처벌되거나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최저임금 못 주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 숙박업이다, 음식업이다 이런 경우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요. 지금도 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못 줘가지고요. 또 못 주가 신고하면요. 처벌됩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숙박 예를 들어 모텔이다. 이런데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면요. 결국에 망합니다. 망해. 왜 그러냐면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데 영세 사업자들이 생산성이 낮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 금융이나 정보사 이런 데에 비하면 생산성이 10%에서 20%도 안 돼요. 생산성에 따라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생산성은 낮은데 월급을 이게 그 주휴수당까지 하면 15,000원 되면요. 그러면 이게 그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지 알면서도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경우가 지금도 이게 30%가 약간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노동계 주장대로 만약에 그 16.3% 인상한다. 이러면 이게 그 심각한 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도 이게 미국에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요. 예를 들어 5만 불이 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3만 불이라도. 근데 왜 최저임금은 별 차이가 없느냐? 미국은 말 그대로 이게 그 완전히 강제 노역 아닐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것도 안 주면 이거는 강제 노역하고 똑같다. 옛날에 노예들 막 노동시키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최저로 요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된다. 이걸 최저임금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이름은 최저임금인데 거의 뭐 중간급, 중간 정도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그래 얼마 안 돼요. 왜? 그런 게 진짜 노예 노동처럼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한 달에 주 뭐 52시간 일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뭐 한 250 주휴수당 300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거의 몇십 프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름만 최저임금이지 그게 평균임금처럼 최저임금이 높게 돼가지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데 영향을 주거든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거의 뭐 평균임금 정도로 한 30, 40% 이상 적용이 되니까 그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식당 주인들, 뭐 편의점 주인들, 또 이게 뭐 숙박소 주인들,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 근처에서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얼마로 정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그 경영에 엄청난 여파, 타격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이름은 사장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80% 넘는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1,000만 자영업자다. 그 중에 한 8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버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게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은 거야. 내가 편의점 사장이나 식당 주인보다. 왜?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식당, 편의점 해가지고요. 임대료 올랐죠. 임대료 올랐잖아요. 그러고 뭐 모든 게 뭐 전기세, 물세, 모든 게 공과금 다 올랐죠. 그 다음에 뭐 빚내가 하면 은행 이자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까지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재료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환율도 이게 오르다 보니까 물가, 식당 하면 이게 재료값이 올라가 요즘 남지도 않아요.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그 밥값은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단골 손님들 오는데 갑자기 뭐 10,000원 하던 걸 뭐 12,000원 밥값 올리면 물론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만 올리면 이게 또 손님이 줄어가 손님이 없어요. 손님들도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적인 가격은 못 올리고 모든 게 원가는 다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 하긴 하는데 뭐 문 닫을 수는 없고 사장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런 데 그 불공평한 일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데 결국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최저임금을 너무 그 갑자기 급상승 너무 올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보다 최저임금을 저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하고 이게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하고요. 또 이게 내국의 외국인 간에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골에 정말 농사지가 얼마 번다고 시골에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제가 시골에 그 뭐 인삼 재배하고 제가 더덕 재배하는데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전부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에요. 베트남이나 뭐 태국 외국인들. 근데 시골에서 외국인들도 최저임금이 다 적용되다 보니까 점심 주고 엄청나게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남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시골이나 또 외국인들은 조금 이게 여유를, 차별을 두도 되거든요. 그래도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도시나 물가가 비싸니까 또 이게 뭐 대기업 같은 데는 워낙 경영이 좋으니까 이런 데는 이게 또 최저임금을 조금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표결이 나버리니 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이게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이거든요. 또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K자형으로 양극화돼 가지고요. 착시 현상이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몇 개 종목만 쫙 올라가고요. 주식시장도 몇 개 딱 그 종목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코스닥은 오늘도 대폭락해 가지고 지금 천이 무너져가 난리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좀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요. 자영업자들이. 결국에 몇 개 대기업 반도체 기업 포함해서 호황으로 나라가 완전히 뭐 양극화 K자형으로 지금 극심한 분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16%, 이제까지 평균적으로 한 3%, 2~3%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 왜? 이재명은 이게 또 노동자 편만 드니까 봐야죠. 이번에 대폭 오를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공무원 월급도요, 10년 내에 가장 많이 올렸잖아요. 거의 뭐 한 3% 후반, 거기다가 7급, 8급, 9급은 또 이게 또 3% 추가 올리가 6.6% 올렸거든요. 10년 동안 평균이 2. 뭐 얼마인데 이재명이가 7, 8, 9급은 6.6%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공무원 노조도 내년에 월급을 우리도 7.1% 올려달라 파업한다고 지금 7.1%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최저임금을 16.2%나 올려달라. 이러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업종별로 좀 다양하자. 이 논의가 부결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거기에 주유수당이 붙어버리면 거의 뭐 15,000원에 육박하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들 완전히 다 폭망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이는 역시 노동천국, 그 다음에 사용자나 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재명이 하는 짓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우리 경영자는 지옥이고요. 노동자는 천국.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얼마나 올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올려봤자 결국에 노동자들한테 도움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한번 보세요. 환율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못 주고 물가만 잔뜩 올려가지고 월급만 올려가지고 결국 이게 자영업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도 죽이는 이런 게 최악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이 이재명 무능한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거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결정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어떻든 최저임금이 어떻든 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죽을 상황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환율이나 이것 때문에 물가가 확 폭등하면서 결국에 노동자들도 같이 공멸 죽는 나라 전체가 일부 삼성 하이닉스나 일부 빼고는 나라 전체가 있고 국민들이 엄청난 지금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게 잘못된 경제정책, 결국에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능한 잘못된 좌파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빨리 이재명 정권을 심판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